삭스와 낙스. 삭스는 S와 O2 또는 S와 O3, 낙스는 N과 O 또는 N과 O2가 합쳐진 것입니다. 여기서 S는 황, N은 질소, O는 산소인데요. 이 세 가지 원소는 생명체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에 속합니다. 이 8가지 원소가 유기체의 9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먼저 황은 아미노산을 비롯한 여러 생물 분자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에도 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머리카락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황은 타이어의 고무를 더 탄력 있게 만들기도 하고 살충제, 살균제 또는 비료 등에 사용됩니다. 한편 질소는 모든 생명체의 단백질 구성 원소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의 몸에는 체중의 약 3%만큼이나 질소가 들어있습니다. 또 질소와 산소를 결합하면 혈관 안에 피를 잘 통하게 해줘서 동맥경화나 뇌졸중, 관절염 등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과자를 포장할 때 충전재의 모습으로 있기도 하고 비료가 되어 식물을 무럭무럭 자라게도 합니다. 산소는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건 산소 덕분입니다. 이렇게 따로 보면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 세 가지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꼭 마음 불편하게 만드는 환경오염 단원마다 얘네가 단골로 등장할까요? 이 녀석들을 합치면 어떻게 되길래 그렇게 겁을 주는 걸까요? 황은 대부분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에서 얻는데요. 왜냐하면 이 화석연료들도 결국엔 식물, 동물과 같은 유기체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전소나 공장에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태웁니다.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주요 성분인 탄소는 산소를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되는데요. 동시에 황도 산소를 만나기 때문에 산화되어서 이산화황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산화황이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서 삼산화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틀어서 황산화물, 즉 삭스라고 합니다. 이 황산화물이 굴뚝을 빠져나와 대기 중에 있게 되면 수증기를 만나서 아황산과 황산이 되는데요. 물과 결합해서 무거워지면 안개나 비가 되어 내리는데 이를 스모그와 산성비라고 부릅니다. 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소는 공기의 78%를 차지합니다. 대기 중에 있을 때는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즉 다른 물질과 잘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산소가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문제는 공기가 뜨거워지면 질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일산화질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산화질소는 질소와 달리 다른 물질과 잘 달라붙어서 공기 중에서 또 산소를 만나서 이산화질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틀어서 낙스 기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장소가 자동차 엔진 속입니다.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엔진안은 아주 뜨거워요. 이 때문에 질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일산화질소가 되고, 또 배기가스로 방출된 일산화질소는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서 이산화질소가 됩니다. 이 낙스기체는 삭스기체와 마찬가지로 대기 중에 수분을 만나 질산이 되고, 이 질산 역시 산성안개와 산성비를 유발합니다. 한편 낙스기체는 오존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존은 이렇게 산소 원자 3개가 붙은 모양인데요. 대부분은 성층권의 오존층이라는 이름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층권에 있어야 할 오존이 바로 우리 눈앞인 대류권에 있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상의 오존은 자외선이 낙스 기체에서 산소 원자를 떼어내고 여러 화학작용을 거쳐서 이 떠돌인 산소 원자가 공기 중에 산소와 붙어서 O3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오존은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나고 우리의 눈과 목을 따갑게 합니다. 기도를 수축시켜서 숨쉬기 어렵게 하기도 하고 두통 또는 기침을 유발합니다. 식물을 말라 죽게 하기도 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삭스는 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반면 낙스는 거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옵니다. 삭스는 물에 녹아서 황산을 만들고 낙스는 물에 녹아서 질산을 만들어냅니다. 삭스와 낙스 모두 스모그와 산성비 피해를 주는데 삭스에 의한 스모그는 회색의 뿌연 스모그인데요. 산업혁명 이후 석탄을 많이 태우던 런던에서 주로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해서 런던형 스모크라고도 불립니다. 발전소나 난방시설 등의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겨울 밤이나 새벽에 특히 피해가 심하고 사람의 허파와 기도를 다치게 하고 호흡기 질병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런던형 스모그는 1952년 약 일주일 만에 런던 시민 중 4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여러 발전소에서 탈황 설비라고 해서 화석연료에서 황을 뽑아내고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삭스로 인한 스모그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편 낙스에 의한 스모그는 옅은 갈색을 띱니다. 1940년대 자동차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주 발생했다고 해서 LA형 스모그라고도 합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주요 원인입니다. 자외선이 아주 강한 뜨거운 여름, 오후 2시쯤이 되면 도시에 자욱한 안개가 끼는 걸 관찰하실 수 있는데요. 이 현상은 거의 LA형 스모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여름이면 뉴스 아니면 길거리 표지판에서 오존 경보가 뜬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과 목을 따갑게 하고 천식에 걸려서 고생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식물을 말라 죽게 합니다. 황산과 질산은 아주 강한 산입니다. 농도가 높으면 피부를 녹이고도 남을 정도로 아주 셉니다. 이 황산과 질산이 물에 녹아서 내리는 산성비는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식물의 초록빛이 사라지고 시들시들해집니다. 산성비가 땅속의 금속 이온들을 강물로 스며들게 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금속에 중독됩니다. 또 강물이 산성이 되면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철이나 석회암, 대리석, 고무 같은 물질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구조물이 내려앉을 수 있고 심할 경우 타이어에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 피해들의 최종 도착점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삭스와 낙스가 일단 만들어지기만 하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삭스와 낙스 자체로도 문제가 심한데 얘네가 물을 만나면 더 어마무시한 녀석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 중에 물이 없길 바라야 하나 했는데 또 물이 없으면 구름이 없을 테고요. 구름이 없으면 비도 안 오고 결국 강물과 계곡이 말라버릴 테니 그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래서 자꾸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는 거였을까요? 앞으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